그리고 자산소득 감소로 인해 역정세, 깡통전세, 그리고 채무 불이행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집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 가진 사람들만 많이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자산을 많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부터 타격이 오겠지만 사실 부동산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넓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버리셔야 해요.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 경기가 악화됩니다. 요즘 지방에 대구나 포항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시정이에요. 미분양이 과거에 비해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현재의 미분양 물량보다는 미분양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러한 지표들을 보고 건설사에서는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게다가 이자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향후 예정되어 있던 분양 계약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이 가속화되면 향후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 거죠. 이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계 인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인력 감소뿐 아니라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줘서 가게에서도 지출을 줄이게 되죠. 그리고 지출 감소는 기업에 대한 소비 감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커져요. 또한 건설업계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직종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거래가 없으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은 물론이고 이사업, 인테리어업, 가구 관련, 법무사 사무소 등 관련 업계의 종사자의 소득 감소는 물론 종사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또한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세금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나 유지하면서 내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소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감소하면서 국세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수가 줄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의 재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게 될 확률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할 만한 문제는 가구 전반적인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건데요. 보통 보시면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자산의 80% 이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자산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 감소, 경기 위축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세를 내놨던 사람들은 역전세의 문제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게 될 거고요. 더불어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따른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지면 그야말로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담보대출을 해줬다 은행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세로 몰려가게 되고 월세 쏠림 현상으로 인한 월세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부동산 부양책을 정부가 내놓게 되는데요. 대출을 풀어주고 세금을 완화해주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우려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향후 공급 물량이 축소되게 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형이 생기게 되고요. 부동산 관련 업종 일자리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세수까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일할 재원도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산소득 감소로 인해 역정세, 깡통전세, 그리고 채무 불이행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침체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어쨌든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은 늘어나는데 자산까지 축소돼 버리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불보듯 뻔하게 오니까요.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 사회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러한 현상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대비도 해 놓으셔야 해요. 그게 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취지예요.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를 배우실 수 있는 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게 단지 그냥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지역 선정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배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경험치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대해 볼 수 있는 시야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참 재밌고 가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사회 경제 공부를 지금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폭넓게 이해하실 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